2017학년도 1학기 전체 학생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고 의결되었는지 JBS에서 보도합니다. 지난 16일부터 4일간 우리 대학의 축제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뜨거웠던 축제의 열기를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2017년 노숙인을 위한 희망옷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JBS 헤드라인의 이재환입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우리 학교에는 2017학년도 1학기 전체 학생총회와 대동제 시에스타 등 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JBS 헤드라인에는 축제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사들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학생회 측의 적극적인 노력과 학우들의 열띤 참여에 힘입어 2017학년도 1학기 전체 학생총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전체 학생총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결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취재입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전체 학생총회가 지난 16일 대강당 앞 중앙무대에서 개회됐습니다. 이번 학생총회는 서면동의안을 포함해 1280명의 학생이 참여하면서 정족수 920명을 넘겨 개회됐습니다. 이번 학생총회는 지난 3월 총학생회 재선거가 진행된 지 약 2달여 만에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측에서는 2달 동안의 활동 보고를 비롯해 올 한 해 동안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총회의 의결안건은 감사위원회 독립화를 위한 총학생회 측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뒤이어 보고안건으로는 총학생회 주요 활동 보고,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총학생회 결의문 보고, 학내 부조리 근절을 위한 결의문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진행된 의결안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화를 위한 총학생회 측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총학생회 측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독립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학생자치기구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대의원의 산하기구에서 독립적인 기구로 개편하고 모든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비리 감찰, 감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학생회 측의 일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개정에 대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제23조와 제61조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측 제23조 3항과 제61조 1항에 의하면 감사위원장은 대의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에서는 감사위원장을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감사 등 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회칙 개정 발의는 제25조, 제27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총학생 회칙 제25조 12항과 제27조 2항에는 감사위원회가 대의원회 내에서 구성이 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제25조 12항과 제27조 2항은 대의원 내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항인 것입니다. 총학생회 측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화를 위해 이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발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에 대한 개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측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는 감사위원회의 대의원 내 구성 및 설치 근거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감사위원회 독립화를 위해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용의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위원회 독립화의 추진 계기인 학생자치기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신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제82조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범위가 대의원회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를 넘어 총학생회는 감사 범위를 전체 학생기구로 확대하여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발의된 총학생회 측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학우들과 총학생회 측 간의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원칙에 따라 대표와 구성원을 구성한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독립화에 따른 견제장치의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에서는 대의원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견제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징계와 처벌 수위의 강도가 세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학생회 측은 배상 규정과 직무 해제 등 학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처벌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진행된 이후 진행된 의결투표에서 현장에서는 총 422표 중 찬성 334표, 반대 27표, 기권 61표를 기록했습니다. 사전에 진행된 서면 동의안에서는 총 858표 중 찬성 841표, 반대 16표, 기권 1표가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총 1,280명 중 과반수 이상인 1,175명이 찬성하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부총학생회장의 보고한 건이 진행됐습니다. 총학생회의 주요 활동 보고를 비롯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인수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이후 건의사항 및 논의안건 발의를 끝으로 학생총회는 마무리됐습니다. 너무 우리 학교는 학생 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을 저 하나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이 움직여야 큰 학생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학생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총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립대 학생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우리 대학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학생 자치 실현을 위해 참석했다는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2학기에 이어 연속으로 전체 학생총회가 개회되었다는 점에서 학생 자치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학생총회에 대한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 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7학년도 대동제 시에스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윤희진 기자입니다. 2017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축제 시에스타가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축제와 마찬가지로 학생총회를 통해 축제를 시작했으며 카스 청춘응원 콘서트, 배봉 락 페스티벌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축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품을 준비한 프리마켓 부스들과 주점들이 설치되었으며 자주터에는 바이킹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 시에스타에는 지난해 진행되었던 낙서존 프로그램이 없어진 대신 치킨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시네마와 추억의 오락존이 새롭게 추가되어 학우들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톡톡은 각 부스마다 건전한 음주 문화를 독려하는 문구를 부착했으며 비어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올바른 음주 문화를 함께하기 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비어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세계 맥주 역사와 맥주 문화에 대한 상식을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새롭게 준비된 축제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을 듣기 위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도 보고 그런 게 좀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시립동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로맨틱 펀치 공연이 너무 재밌었고요. 또 버터갈릭 새우가 정말 맛있었어요. 네, 일단 일은 하고 있지만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주점 출입 문제와 주점 내 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나타났지만 이번 축제는 학생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학내 구성원 모두가 어우러져 이루어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었던 서울시립대학교 축제 시에스타. 참여한 모든 학우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윤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작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숙인을 위한 희망옷 나눔 캠페인이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우리 학교 대동제 중앙부 부스에서 노숙인을 위한 희망옷 나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지역 내 노숙인들의 깨끗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옷 나눔 캠페인은 2016년을 제외하고 기부 물품을 교직원 봉사 동호회비 및 학교 예산으로 지원했고 캠페인 진행 날짜도 동절기에 집중되는 등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은 자발적 헌옷 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부 물품을 확보하고 노숙인 의류 지원 사업을 대동제와 연계하여 여름철 혹서기 의류를 기증받으며 지난 캠페인의 아쉬운 점을 극복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JBS는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 녹색시대 봉사단을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학생처에 소속되어 있어서 학생처에서 이 활동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난 학기에는 학생회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니까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시는 학생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교직원 분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처럼 총 4일간 진행된 노숙인을 위한 희망옷 나눔 캠페인은 캠페인을 주관한 녹색시대 봉사단의 다양한 노력과 학우와 교직원들의 높은 참여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증품들은 6월 중 서울 노숙인 시설협회를 통해 노숙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번 캠페인이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노숙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재환이었습니다. UOS 1:1 취업 및 진로 멘토링 신청자를 5월 29일부터 모집합니다. 교육혁신본부에서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특강을 5월 31일 제1공학관에서 진행합니다. 취창업 진로센터에서 제2회 직무박람회를 5월 31일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합니다. 2017년 1학기 단체 헌혈이 6월 1일 학생회관과 대강당 사잇길에서 실시됩니다. 흥겨운 축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학생자치의 실현과 나눔의 기쁨까지. 대동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 던질 때 우리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5월 넷째 주 JBS 헤드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